소스 코드 한 줄을 넘기라는 요구 앞에서 한국은 돈보다 더 무거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수백조 원을 들고 와도 KF-21 보라매의 핵심 소스 코드는 줄 수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약 3조 원 가치로 거론된 2,6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 자원과 막대한 국방 예산을 앞세웠지만 한국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두뇌이고 국가 안보의 심장이고 향후 30년 이상 이어질 방산 주도권의 열쇠였습니다. 중동이 원하는 것은 전투기 몇 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원한 것은 미국과 유럽이 끝까지 쥐고 놓지 않았던 작전 통제의 족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소스 코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언어입니다. 레이더가 무엇을 보고 전자전 장비가 어떤 위협을 분류하며 조종석에 언제 무장을 발사하라고 알려줄지를 결정하는 핵심 체계가 바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 한 줄도 원본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KF-21 보라매에는 국산 화율 89%를 돌파한 AESA 레이더가 핵심 장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전자전 체계 임무 컴퓨터가 연결됩니다. 이 장비들이 빨아들이는 방대한 전장 정보는 0.001초 단위의 속도로 처리되고 조종사에게 가장 적절한 판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체가 아무리 빠르고 튼튼해도 튼튼해도 이 체계를 움직이는 암호화된 언어를 장악하지 못하면 자국산 미사일 하나도 마음대로 붙이지 못하는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F-22 생산을 중단할 때 관련 설비와 핵심 체계를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F-35 역시 아무 국가에나 마음대로 핵심 코드를 열어주는 무기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는 F-35 도입이 이스라엘 견제와 미국의 제안에 막힌 뒤 약 20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프랑스 라팔 8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역시 핵심 소스 코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최강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자국산 정밀 무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통합하는데 한계를 겪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도 비슷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구형 F-16 블록 30과 관련된 일부 기반은 확보했지만 최신 장비가 붙는 F-16 블록 70 수준의 핵심 코드는 미국이 철저히 막았습니다. 결국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도 항전 장비 통합이라는 가장 어려운 지점에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과 주변 국가들이 막대한 돈을 쓰고도 원하는 운용 자유를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소스 코드 장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KF-21 시험 비행은 당초 2200여 회 수준으로 거론되던 일정을 1600여 회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상 시뮬레이터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연동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맞아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전투기를 실제 전장 체계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 능력까지 빠르게 끌어올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KF-21의 가격 경쟁력도 중동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는 대당 약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선으로 평가되는 KF-21이 대당 2,500억 원에 달하는 라팔이나 높은 유지비가 따라붙는 F-35와 비교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한국은 양산 1호기를 시작으로 15호기까지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흐름을 보이며 정해진 시간 안에 대량 생산과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제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원본 소스 코드는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중동이 원하는 자국산 미사일 특수 전자전 포드, 정밀 무장 통합은 한국 연구진이 직접 맡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맞춤형 프록시 통합 전략입니다. 중동 입장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막혔던 무장 운용 자유를 일부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핵심 기술 통제권을 지키면서 후속 통합과 유지 보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강력한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보병용 소총조차 완전한 일괄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가들이 수백만 줄에 달하는 항공 소프트웨어 구조를 넘겨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 수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드 원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고 검증하고 안전하게 통합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결국 어려운 개발과 위험한 검증은 한국이 맡고 구매국은 자신들의 무장을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구조가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이 됩니다. 이 협상은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도 연결됩니다. 트랜스크립트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동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중요로 한 원유 공급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천궁 요격탄 공급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약 3조 원 가치의 전략 비축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언급했다며
그것도 언급됩니다. 무기 판매가 에너지 안보의 안전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더 큰 그림은 6세대 전투기로 이어집니다. 중동 자본이 선지급 형태로 들어온다면 한국은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KF-21 블록 3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공중전 알고리즘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기를 지휘하는 체계와 AI 기반 전투, 운용 능력이 붙으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는 4.5세대 혹은 4, 75세대로 분류되지만 블록 2와 블록 3을 거치며 내부 무장창 레이더, 흡수 구조 무인기 운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도 역시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트에는 2025년 1월 31일 인도와 KF-21을 둘러싼 내용이 등장합니다. 인도는 AMC-A라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월 인도 내각안보위원회는 최종 설계와 시제기 5대 제작을 위한 기본 시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AMC-A는 2027년 말까지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2035년 이전에 선행 양산형 전투기 40대 생산을 시작한 뒤 AMC-A 마크2로 전환하여 총 112대를 양산할 계획으로 언급됩니다. 인도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J-20과 앞으로 등장할 J-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려면 서방 수준의 최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F-35를 쉽게 넘겨줄 가능성은 낮고 유럽과 협상해도 비용과 조건의 부담이 큽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더 유연한 조건으로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블록 2와 블록 3 개발 속도를 앞당기는 데 자본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하는 GC-AP는 6세대 전투기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세대 플러스 알파 수준이라는 평가가 트랜스크립트에 등장합니다. 2035년까지 실전 배치를 맞춰야 하는 일정 때문에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 운용 능력을 모두 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식 6세대 기준에는 광대역 스텔스 레이저 무기 무인 전투기 활용, AI 초음속 순항 능력이 포함되지만 GC-AP는 무인기와 AI 활용에는 무게를 두면서도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GC-AP를 5.5 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스텔스 성능은 F-35급 이상을 목표로 하지만 꼬리 날개가 있는 일반적인 전투기 형상 위에 AI와 무인기 지휘 능력을 붙이는 형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ALDC-20X 같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한다는 청사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인 전투기 자체를 완전한 6세대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광대역 스텔스를 위해 VHF와 UHF 레이더까지 대응하는 전익기 형태를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전투기의 고기 동성을 확보하려면 꼬리 날개와 안정성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B-21 폭격기나 X-47B 같은 무인기에서 가능한 형상을 유인 전투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100kW급 레이저를 운용하려면 발전기와 엔진이 커지고 이는 다시 스텔스 설계와 내부 공간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한국에 기회가 생깁니다. KF-21은 지금 완성형 5세대도 아니고 6세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소스 코드 원본을 지키면서도 구매국 맞춤형 무장 통합을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중동의 자본 인도의 물량, 한국의 소프트웨어 통제력과 생산 능력이 결합된다면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 사업을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을 흔드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수백조 원이 앞에 놓여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한국은 바로 그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스코드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원본을 지키고 통합 권한을 잡고 후속 수익과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동이 원한 것은 전투기의 껍데기가 아니라 자유였지만 그 자유를 완성해 줄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더 강해집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을 달아주되 최종 통합과 검증은 한국이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가 팔린 뒤에도 소프트웨어 개선 무장 추가 전자전 업데이트 훈련 체계 지원이 계속 이어집니다. 단발성 판매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기술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 원본 코드를 넘겼다면 초기 계약 금액은 커질 수 있지만 이후의 통제권과 수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미래의 손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뢰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오랫동안 방산 카르텔을 유지하며 핵심 기술을 닫아두었습니다. 중동과 인도 같은 국가는 그 틈에서 더 유연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코드를 열어주지는 않지만
필요한 무장 통합을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새로운 수출 모델입니다. 전투기는 한국이 만들고 핵심 코드는 한국이 지키며 고객의 요구는 한국 기술자가 안전하게 반영합니다. 결국 KF-21의 가치는 기체 가격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선으로 거론되는 가격 경쟁력, 600여 회 수준으로 줄어든 시험, 비행 흐름 15호기까지 이어지는 생산 라인 블록2와 블록 3으로 확장되는 성장성, 여기에 중동 자본과 인도 수요까지 붙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공중 전략을 설계해주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